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할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으며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실은 두 정상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22일 BOA의 질문에 이 문제는 정상 간 회동에서 논의 주제 중 하나였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팀이 이 법의 특정 조항에 따른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관여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국 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계속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관련 회동에 대한 첫 보도자료에서 공급망 회복력과 핵심 기술 등 광범위한 우선순위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는데 이번 답변을 통해 이 문제가 실제로 정상 간 논의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방영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팟캐스트 프로그램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쇼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문제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난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단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왔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몇 달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단계적인 방식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에 표명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7일 진행된 이 대담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제기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나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소진되고 있는 탄약 등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로 러시아가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미중 정상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열리더라도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일부 진전 외에는 중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77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뉴욕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 등에 대한 3국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 외교장관과 3자 회담 형식으로 함께하게 돼 기쁘다면서 미한일 3국은 함께 일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지난 몇 년간 확인했으며 이 같은 3국 협력은 영내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일련의 세계적 문제를 다루는 데도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회담 직후 한국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유엔 총회 화상 연설을 반대한 북한 등 7개 나라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대화 의지를 보인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자신의 연설에 반대한 북한 등 7개 나라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Only 7 countries voted against: Belarus, Cuba, North Korea, Eritrea, Nicaragua, Russia, and Syria. 대면 연설이 요구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만 유일하게 화상 연설을 한 것인데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을 감안한 화상 연설 허용을 위한 표결에서 101개국이 찬성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북한 등 7개 나라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 등 7개국은 자신의 화상 연설을 두려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If this coalition is against our determination, then I congratulate you all, because this means that peace will prevail over any aggression and that there is no obstacle for us to implement the peace formula.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실은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도록 설득하려는 일본과 다른 나라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우리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올해는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평양선언 2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일본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과의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불행한 과거사와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 한다고 밝히고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며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22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해외 노동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제재 집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BOA가 22일 단독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김정은 정권의 주민 탄압과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의회와 다국적인 제재를 충분히 시행해 북한 김씨 정권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려는 외골수적인 집념에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있는 IT 분야 종사자 등 북한 강제 노동자 고용과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수품을 이전하는 데 관여한 모든 업체와 개인, 금융기관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북한 군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에 장기간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 내 강제 노동의 원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22일 국제노동기구 ILO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군대 내 강제노동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북한이 2003년 채택한 전민 군사복무제는 모든 남녀가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징집병들을 가혹한 환경과 무보수의 강제노동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10년 이상 군에 징집된 성분 낮은 청년들은 장기간의 강제노동에 취약하고 이로 인해 영양실조와 굶주림에도 노출된다면서 1930년 채택된 강제노동 협약조항을 인용해 국제기준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병역의무법에 따라 강제되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노동만을 예외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달 개막한 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연례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수감시설과 군대 등에서 돌격대 배치, 학생 동원 등을 통한 강제노동 관행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측 시설에 대한 추가 해체에 나선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22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7일 전후 시점부터 금강산 문화회관의 지붕을 해체하기 시작해 22일 철거를 마쳤습니다. 금강산 문화회관은 620석 규모를 갖춘 실내 공연장이며 과거 한국 금강산 관광객들을 위한 북한 측의 공연이 펼쳐지던 곳으로 2001년 한국관광공사가 현대아산으로부터 355억 원에 매입해 다시 현대아산의 위탁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했었고, 이후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현대 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이 철거되기 시작했으며 4월에는 한국의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가 운영하던 금강산 골프장의 8개 숙소동이 모두 해체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